남자들은 아랫도리가 윗도리랑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어딜 만져주기만 해도 다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맞기 때문에 하면서 좋아 죽는 미묘한 스킨십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걸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한정 판매하는 스킨십의 공식이랑 침대 심리학에 총 정리해놓긴 했거든요. 수위 조절 1도 없이. 그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런 정석 전략에 포함시키기에는 뭔가 살짝 얌생이, 귀요미 같은 소소한 스킬도 있어서 그걸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총 3가지예요. 요새 팔뚝 운동해? 하면서 팔뚝을 터치하거나 일어나면서 괜히 허벅지 터치, 이런 건 너무 뻔합니다. 웃을 때 괜히 막 팔 때리는 거 고전이고 좋긴 한데, 솔직히 대놓고 여우짓 하는 느낌이라고 온라인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요새는 좀 효과가 덜하죠. 낯솔에서 한창 인기녀였던 24기 옥순이 하는 플러팅들이 다 이런 종류라서 요즘에 재출연했을 때는 오히려 남자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댓글로는 막 너무 싼마이 같다 이런 취급까지 받는 거기도 하고요. 스킨십으로 문 남자들의 마음까지 건드릴 수 있으려면 심플하면서도 좀 더 미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끝. 남자들은 원래 머리 만지면 세팅한 게 망가져서 안 좋아하지 않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쓰담쓰담과는 달리 머리 끝을 살짝 만져주는 건 구로 없이 남자들 누구나 설레할 만한 스킨십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머리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듯이, 묻은 걸 이렇게 좀 떼주는 듯이 손끝으로 요렇게 이렇게 하면 머리는 안 망가지는 선에서 어쨌든 머리카락은 건드려지는 거니까, 마치 실로 중전마마 진맥을 하는 어이처럼 피에 그녀의 건드림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다가온 손이 눈앞에서 알짱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슥 천천히 손을 빼면 마치 얼굴을 만질락말락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수 있죠. 시각적 자극이 중요한 이 스킨십이니만큼 표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머리끝을 만지는 데 집중하는 듯 하면서 입을 살짝 멍하게 벌리기. 그런 나를 남자가 쳐다본다? 눈 마주쳐주고 나도 민망하다는 듯이 괜히 씩 웃어주는 연계기까지 하면 이렇게 가까이 숨결이 느껴지고 얼굴도 가까이 있고 눈까지 맞췄는데 키스를 상상 안 할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 디테일하네요. 물론 이건 입냄새 이슈에 민감하니까 식사 직후에는 비추고요. 마늘 금지, 시석관리 추천입니다. 나 혼자 막 심하게 민망해하느라 로열 젤리 세례 해버린 것도 주의하시고요. 역시 연애는 쉽지 않네요. 근데 기준이 썸인가요? 아니요, 뭐 언제든 써도 되는데, 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스킨십, 단계별로 돼 있는 스킨십은 스킨십의 공식이 많아가지고 언제든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스킨십들을 보통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벼운 포옹입니다. 진한 포옹을 하면 그녀의 가슴이 느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섹슈얼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거야 뭐 가까워지면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요. 가벼운 포옹이 진짜 사기인 이유는 활용도 때문이에요. 스킨십 진도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거든요. 만나면 반갑다고 서양 인사처럼 턱턱턱, 보드게임, 방탈출, 스포츠원 같은 거 하다가 기분 좋은 순간에 깡! 남자가 위로를 해줬다. 고마워. 화장실 갔다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그의 넓은 등판에 점프해서 매미처럼 백허그를 해도 좋고요. 헤어질 때 아쉽다는 표정으로 한번 안아봐도 돼? 하면서 닿을 듯 말 듯 감질나게, 마치 아저씨 영화처럼 한 번만 안아보자. You can tell me lie. 근데 이걸 왜 남자들이 좋아 죽냐 하면은, 결국 포옹이라는 게 아무리 가볍게 하더라도 전신이 닿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함께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손 하나 딸랑, 팔만 살포시, 입술만 쪽, 그냥 쓱 안아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와이프가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퇴근한 저한테 나 허그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말없이 가볍게 안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거 보면 굳이 진한 포옹이 아니라 가벼운 포옹도 뭐 썸 단계라든가 이제 막 진도를 빼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활용도가 높다는 거겠죠. 난 뽀뽀 귀신인데 허그도 도전. 쪽쪽쪽 버드키스 같은 가벼운 뽀뽀도 활용도가 높긴 한데, 아무래도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하기에는 조금의 그게 좀 있죠. 그래서 가벼운 포옹을 좀 더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매개체입니다. 대놓고 만지지 않아도 충분히 설렐 수 있다는 건 스킨십의 공식에 있는 시선 스킨십, 신체 연장 스킨십 같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생각해서 응용을 하면 매개체를 통한 간접 스킨십도 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욱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고전은 핸드크림 손 마사지예요. 아우, 왜 이렇게 튼 거야. 치덕치덕 주물주물. 이건 굳이 제가 얘기 안 해줘도 다들 쓰고 계실 건데, 앞서 옥순유 플러팅처럼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티가 좀 나고 의도도 뻔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렇게 남자들이 치일 정도는 아닙니다. 좀 더 은은한 여우 느낌으로 의외성을 줘보도록 하죠. 먼저 간키, 간접 키스. 그 남자가 먹던 빨대를 그거 맛있어? 하면서 허락 없이 태연하게 먹어버리기. 더 좋은 건 내가 쓴 빨대겠죠. 립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거 맛있어 먹어봐. 태연하게.
빨대는 근데 닿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마셔도 돼? 하고 물어보고 마시는. 청결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더럽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80% 남자 정도는 오히려 좋아, 업계 보상이야 하면서 설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쓰던 립밤 발라주기. 립밤은 참 개인적인 물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성끼리도 잘 공유를 안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성끼리는 어차피 물고 빨고 다 하는데 립밤 자체의 청결도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냥 발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연인들이 자기 애인한테는 지립밤 발라주는 경우도 많고 마우스 투 마우스로 주는 경우는 더 많죠. 좀 바르고 다녀 하면서 내가 쓰던 립밤을 선물해줘 버리는 것도 완전 좋고요. 물론 이 경우는 너무 사용감이 심한 거 말고 조금밖에 안 쓴 걸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관리 좀 하라는 명분도 확실하고 입술에 가장 밀착했던 걸 주는 거니까 의미도 지대로입니다. 게다가 생활 밀착형이라서 쓰면서 이걸 보면서 내 생각도 더 자주, 더 많이, 더 진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친이 제가 립밤 바르면 뽀뽀도 안 해줌, 립밤 싫어하는 사람이면 도전 못하겠죠? 입술이 좀 그런 경우에는 고전 버전에서 자주 쓰던 내가 쓰던 핸드크림을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썸 때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언제든 써도 돼요. 썸 때 써봐요. 저 전 남친이 썸 탈 때 입술이 건조한 것 같아서 제 립밤 발라줬는데 그날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만났어요. 못 참겠더래요. 심플하게 확 가까워질 수 있는 플러팅이죠. 여우가 따로 없지. 그리고 옷도 있어요. 남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여자한테 덮어주면은 여자 쪽에서 괜히 뭐 냄새 한번 맞잖아요. 빨았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냄새가 남아있는 게 좋아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겨울에도 목도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목도리는 패딩 위에 둘러도 보온성이 꽤나 좋기 때문에 안 추워? 이거라도 해. 잘 어울리네? 라고 하면서 둘러주기 좋습니다. 이거 완전 오빠 건데? 그냥 오빠가 하고 다녀. 나 어차피 집에도 많으니까. 마치 진격의 거인에서 에렌이 미카사에게 해준 것처럼 나에게 머플러를 둘러줘서 아리가또. 올해는 목도리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겨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외로우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머플러는 페로몬이 많이 나오는 목에 감겨있던 거기 때문에 은근히 내 고유의 재치가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나게 만들기가 더 좋은 겁니다. 물론 이걸 좀 응용을 하면 내가 자주 쓰던 향수가 있으면 그걸 미리 머플러에 좀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옷에서는 사이즈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도리 외에는 잘 없고 겨울 한정이라서 좀 아쉽죠. 그냥 내가 쓰던 거 준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범용성 있는 걸로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적당히 사용감도 있어야 되고 청결 이슈도 없으면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인 바로 그것. 모자는 사실 장난이고요. 모자는 절대 주지 마세요. 보통 머리 안 감았을 때 쓰는 거잖아요. 떡지고 그 쩐 게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페로몬이 너무 과해. 너무 숙성됐어. 신던 양말 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모자 주면 꺼지라는 걸로 알면 되겠다요. 그렇지. 이래도 만날 거야? 그럼 뭐냐? 이제 에어팟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건 귀지가 묻어있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후두둑이세요? 알콜 수압으로 적당히 닦아둔 다음에 남자가 이어폰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 또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쓰던 거 그냥 줘버리셔도 돼요. 집에 또 있다고 하면서 은근히 비슷한 커플 케이스처럼 해도 자연스럽고 귀를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촉각 자극, 음악을 들으면서 청각 자극까지. 굳이 커플템이 아니더라도 썸 단계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은근히 설렐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니 에어팟을 주긴 좀 그러지 않나요? 라고 싶으시면 플러팅용 이어폰은 미리 좀 구비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QCY 좀 추천하는데 에어팟이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나름 음질 진짜 괜찮고 모양도 예쁜 것도 많고 가성비 갑이거든요. 2-3만원대면 거의 부르주아예요. 품질도 괜찮아가지고 진짜 계속 끼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러 명 만나는 사람은 에어팟 프로 한 개 값으로 한 10개 사가지고 이제 플러팅 준비물처럼 내가 만난 남자는 다 QCY 다 끼고 다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2-3만원 정도야 뭐 밥 한 번 사주는 거니까. PPL 아닙니다. 다이소 이어폰 구비하게 됐다. 그것도 괜찮고요. 아무리 남자들이 짐승이라 해도 다들 마음 한구석에 로맨스를 품고 있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킨십들은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 위주였고요. 더 많은 스킨십 방법과 전략, 근본적인 심리가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의 심리학 한정 펀딩을 놓치지 마세요.